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세 번째 종전선언 제안인데요.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종전선언이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도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다만 이번엔 종전선언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로 다변화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을 다시 모아 종전선언을 이뤄내자는 겁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참여하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가 이전보단 쉬워질 거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결국엔 북핵과 체제 안전 사이에서 어떤 게 먼저냐는 문제로 또다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아는 북한은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껏 높여왔습니다. 당신들이 대화에 나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핵 활동을 종결을 해야 되는 거고 대화에 나선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이제 체제 안전과 체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북한이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을 놓고 계속해서 악화하는 것도 주요 변수입니다. 중국이 종전선언 논의의 장에 들어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걸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외적 변수 외에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선이 반년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북한이라는 민감도가 높은 이슈를 부각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을 태세고 민주당 후보들은 당장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